옛날 옛적에 하이디라는 소녀가 살았어요. 부모를 잃은 하이디는 이모가 그녀를 돌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모는 하이디를 산속 할아버지 댁에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어요. 할아버지는 알프스의 작은 오두막에 사는 성미가 못된 할아버지였어요. 하이디는 할아버지를 처음 뵙는 것이었죠. 이모는 할아버지에게 다른 도시에서 일을 구했다고 말하고는 그곳에 하이디를 맡겨두고 도시로 떠나갔죠. 사람들과 왕래 없이 혼자 살던 할아버지는 사실 손녀가 함께 살게 되어 무척 기뻤지만 그는 하이디에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다락에 아늑한 침대를 준비해 주었어요. 하이디는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좋았어요. 그리고 산에서의 행복한 시간도 시작되었죠.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커다란 개 조세프를 소개받았어요. 하이디는 조세프가 마음에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언덕을 오르던 그녀는 목초지에서 양들을 방목하는 양치기 소년 피터를 보았어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응, 얼마 전에 왔어. 이제부터 할아버지랑 살려고. 다음 날 피터는 하이디와 목초지에 있는 양들을 방목하러 데리고 갔어요. 그들은 함께 산을 올랐지요. 하이디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그녀는 피터에게 방목하는 방법을 배웠죠. 할아버지는 오래지 않아 하이디를 무척 사랑했답니다. 하이디는 하루 종일 풀밭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어요. 소녀는 무척 행복해했지만 할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답니다. 하이디는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가 할아버지의 나무 오븐에서 빵을 굽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빵을 구워 피터의 할머니께도 드리곤 했지요. 대신 피터의 할머니는 신선한 염소의 젖을 주었어요. 어느 날 여름이 가고 곧 겨울이었어요. 피터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자 하이디는 혼자 남아서 무척 지루해했지요. 너무 어렸던 하이디는 피터와 함께 학교를 갈 수 없어서 속상했어요. 어느 날 이모가 하이디를 도시로 데려가려고 돌아왔어요. 그녀는 집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시킬 예정이었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속상해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고민하던 할아버지는 도시에서 머물며 공부하는 것이 하이디를 위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떠나고 싶지 않은걸요. 할아버지가 좋아요. 하이디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모는 곧 산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렇게 하이디를 설득했어요. 이모와 하이디는 기차를 타고 오래 달린 끝에 큰 집에 도착했죠. 우와, 집이 엄청 커요. 여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이디는 그 집의 어린 소녀 클라라를 만났어요. 클라라는 어릴 때의 사고로 걸을 수가 없었지요. 이모는 사실 클라라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하이디를 데려온 것이었어요. 클라라와 하이디는 잘 어울렸고 단짝 친구가 되었답니다. 도시 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하이디는 귀여운 실수로 클라라를 웃게 만들곤 했어요. 클라라의 할머니는 매우 거칠고 까칠한 분이셨어요. 일어나야지. 공부할 시간이란다. 너는 아주 많이 배워야 돼. 클라라의 할머니는 앉고 일어서는 방법부터 식탁 위에서 칼과 포크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많은 걸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이디는 이제 도시 소녀처럼 옷을 입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런 옷들이 편하지 않았어요. 클라라도 하이디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왔어요. 하이디는 클라라와 있는 것이 아주 좋았지만 그녀는 산과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그리워했답니다. 하이디는 슬퍼서 먹지도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만 점점 커져갔어요. 클라라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하이디가 슬퍼하는 것을 알았지요. 얼마 뒤 그들은 그녀를 할아버지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클라라는 하이디가 떠나는 것이 슬펐어요. 어떤 경우라도 행복을 빌어줘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할머니가 말했어요. 드디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하이디가 떠나려 하자 이모는 클라라가 내년에 하이디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이디는 산에 돌아온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녀는 집으로 가는 길에 피터의 집에도 들렀지요. 그리고 클라라가 보낸 빵을 할머니께 드렸어요.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는 남겨두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할아버지를 아주 꽉 껴안았어요. 그들은 다시 행복해졌지요. 얼마 뒤 하이디는 클라라가 곧 온다는 편지를 받았고 너무나 기뻐 산을 뛰어다녔어요. 알프스에 온 클라라는 피터가 마음에 들었지만 피터는 약간 망설였어요. 하이디가 클라라와 함께 도시로 다시 가버릴까봐 두려웠으니까요. 클라라, 피터, 그리고 하이디는 언덕 위에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신선한 산 공기와 자연의 음식이 클라라에게는 아주 좋았죠. 하지만 피터는 클라라와의 우정 때문에 하이디를 질투하게 되었어요. 피터는 클라라를 휠체어에 옮기는 것도 휠체어를 미는 것도 즐겁지 않았지요. 어느 날 피터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으로 밀어버렸어요. 피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휠체어가 없지만 신선한 산 공기를 마시며 클라라는 훨씬 힘이 세져갔어요. 또 하이디의 도움 없이 천천히 걸을 수도 있었어요. 얼마 뒤 그녀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걸을 수 있어. 우와, 하이디, 다 내 덕분이야. 어느 날 클라라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셨고 클라라가 걷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보고도 믿을 수 없었지요. 그들은 할아버지와 하이디에게 고마워했어요. 그 순간 피터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무척 미안해했지요. 그래서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 아래로 밀었다고 말했어요. 모두에게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줄게. 네가 한 일이 나빴지만 우린 클라라가 걸을 수 있게 되어서 기뻐. 그들은 모두 행복해서 웃었어요. 클라라와 그의 가족들은 내년 여름에도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 그들은 아가를 무척 갖고 싶어 했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루는 아내가 마녀에게 찾아가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 이 씨앗을 가져가 화분에 심고 좀 기다려보렴. 그럼 놀라운 일이 생길 테니. 아내는 기뻐하며 마녀에게 고마워했어요. 그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에 그녀는 마녀에게 돈을 주었죠.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분에 그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는 엄청난 인내심으로 화분 옆을 지켰답니다. 얼마 뒤 큰 튤립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아내는 무척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펼쳐진 잎에 다가가 입맞춤을 하였어요. 그러자 꽃잎들이 모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꽃 속에는 한 아이가 앉아있지 뭐예요? 무척 당혹스러웠지만 그녀는 아주 작은 그 소녀를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말 작은 아이로구나. 너의 이름을 엄지공주로 해야겠다. 엄마는 호두 껍데기로 침대를 만들고 제비꽃잎으로는 매트리스, 장미꽃잎으로 담요를 만들어 주었어요. 엄지공주는 편안한 새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죠. 밤에는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침대에서 잤고 낮에는 테이블 위에서 놀며 노래를 불렀지요. 어느 날 밤 엄지공주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못생긴 개구리가 창문에서 나타났어요. 개구리는 소녀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개굴, 세상에서 제일 작고 아름다운 소녀구나. 내 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어. 개구리는 재빠르게 호두 껍데기를 잡고 창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집 근처에는 늪이 있었어요. 그 못생긴 개구리와 아들이 사는 집이 거기 있었죠.
그 개구리의 아들은 아빠만큼 못생겼는데 아빠가 그 소녀를 데려오는 것을 보자 좋아서 개굴개굴 울어댔어요. 개굴, 개굴. 그만 울거라. 소녀가 깨어나면 어쩌려고 그래. 깨어나면 무서워서 도망갈지도 몰라. 개굴. 아빠와 아들은 소녀가 머물 곳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아빠 개구리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개울에 연꽃을 띄워 소녀를 올려두자꾸나.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으면 일어났을 때 도망가는 것도 불가능할 테니까. 아빠 개구리는 그녀의 침대를 연꽃잎 위에 두었어요. 아침이 되자 따사로운 햇볕 때문에 엄지공주는 잠에서 깼어요. 집이 아닌 걸 눈치챈 그녀는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것을 보고 무서워 울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아빠 개구리와 아들 개구리는 엄지공주에게 갔어요. 여기 네 새 친구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해 멋진 집을 새로 준비했단다. 늪의 아주 깊은 물속에 있지. 아빠와 아들은 호두 껍질로 만든 엄지공주의 침대를 들어 떠나보내고 나뭇잎 위에 그녀만 남겼어요. 그 순간 빨간 물고기들이 따라 수영하며 못생긴 개구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들은 못생긴 개구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엄지공주에게 하는 행동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걱정 말아라, 작은 소녀여. 우리가 구해줄 테니. 그들은 모두 함께 그녀가 앉아있는 연꽃잎의 줄기를 씹어서 끊어버렸어요. 이제 연꽃잎은 흘러가 물이 흐르는 바다 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그녀를 위해 초록색 잎을 위한 길이 열렸고 모든 새들이 감탄했어요. 저렇게 아름답고 작은 소녀가 있다니. 그녀가 큰 왕풍뎅이를 지나치는데 그가 재빠르게 그녀를 구조해서 나무 위에 착지시켰어요. 나무 위에 있는 엄지공주는 너무 무서웠어요. 너는 무슨 벌레니? 그리고 나를 왜 데리고 온 거야? 나는 왕풍뎅이야. 너 같은 벌레는 처음 봐. 내 친구들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할 거야. 잠시 후 다른 모든 왕풍뎅이들은 엄지공주를 보기 위해 같은 나무에 둘러앉았어요.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모든 왕풍뎅이들은 그녀의 대단한 아름다움에 질투를 느꼈죠. 너 참 웃기게 생겼다. 얘 봐라. 불쌍하게도 날개도 없구나. 너무 못생겼어. 너는 네 얼굴을 어떻게 보니? 원하는 곳으로 떠나도 좋아. 우리는 너처럼 못생긴 친구와 있고 싶지 않거든. 엄지공주는 여름을 혼자서 보냈어요. 그녀는 꽃잎의 물을 마시며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겨냈죠. 오랜 시간이 지나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여름 옷을 입은 그녀는 감기에 걸리고 말았지요. 저 멀리 땅이 보였어요. 그 땅은 짚으로 덮여 있었어요. 오래 걸은 후에야 그 땅에 다다를 수 있었지요. 그녀는 곧 지푸라기 아래 들쥐의 집을 찾아내었어요. 엄지공주는 음식을 얻고자 문을 두드렸고 보리를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친절한 들쥐가 그녀를 안으로 들었지요. 그녀는 들쥐가 준 모든 음식을 전부 먹어치웠어요. 들쥐는 엄지공주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네가 하루에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면 겨울이 끝날 때까지 집에 머물도록 해주마. 너무 좋아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내 이웃이 올 거야. 그는 나보다 더 좋은 분이지. 만약 그와 함께 간다면 더 편하겠지만 시력이 나쁘다는 걸 기억해야 해. 아주 재미난 동화를 말해주면 좋단다. 그가 그것을 아주 좋아하니까. 잠시 후 등에 벨벳 털옷을 입은 두더지가 나타났어요. 엄지공주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죠.
나라라 무당벌레 내일은 결혼식 엄마가 새 드레스 사주실 거야. 그 두더지는 예쁜 엄지공주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집에 데려가고 싶어 했죠. 나는 좀 전에 구멍을 파고 터널을 만들어서 왔단다. 너만 좋다면 그 길로 가서 내게 우리 집을 보여주고 싶구나. 엄지공주는 망설였어요. 들쥐가 동의하자 엄지공주도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길을 떠났죠. 곧 그들은 바닥에 누워있는 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날개는 양옆에, 머리와 발은 깃털 아래에 있었죠. 내가 올 때는 여기 없었는데 아마 구멍으로 떨어진 게 틀림없어. 엄지공주는 숲속 새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녀의 머리 위에서 지저귀곤 했었죠. 그들 중 한 마리일 거라 생각되어 무척 슬펐어요. 들쥐와 두더지 모르게 그녀는 제비에게 돌아가 입맞춤을 해줬어요. 이 새는 여름 동안 지저귀던 그 새 중 한 마리일 거야. 만약 그렇다면 이 새에게 정말 많은 빚을 졌어. 얼른 오거라, 엄지공주야.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녀는 지프로 누빔 이불을 짰지요. 그 길로 다시 가서 제비를 덮어주었어요. 그녀는 담요로 쓰는 박하잎을 적셔 제비의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예쁜 새야, 빨리 낫길 바래. 다음날 엄지공주가 제비에게 갔더니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네가 날 살렸어. 바로 회복될 거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완전히 회복이 되면 따뜻한 나라에 있는 내 친구 옆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밖은 아직 추워. 이 따뜻한 침대에서 쉬면 곧 회복될 거야. 엄지공주는 제비에게 충고를 한 뒤 꽃잎에 물을 받아 제비에게 가져가 마시게 했어요. 그런 다음 제비가 어떻게 덤불 속으로 떨어졌는지 들을 수 있었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친구들만큼 빨리 날 수 없었던 거예요. 쉽게 피곤해졌고 그러다 떨어진 거였어요. 마침내 봄이 오고 다시 한번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제비는 이제 엄지공주와 헤어질 시간이라고 생각했지요. 나와 함께 숲으로 가고 싶니? 나도 가고 싶어. 그치만 내가 떠나면 들쥐가 무척 상심할 거야. 그렇다면 안녕, 엄지공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엄지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제비가 날아가는 걸 지켜봤어요. 여름을 앞두고 엄지공주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제 여름이다. 벨벳 두더지가 너랑 결혼하고 싶어해. 엄지공주, 우리 아름다운 옷을 준비해야 해. 겨울이 오면 당신과 땅속에서 함께 살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거야. 엄지공주는 춥고 어두운 땅속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햇볕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다시 들어가려 할 때 머리맡에서 새가 쥐저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자 가장 사랑하는 제비가 머리 위에 있지 뭐예요? 엄지공주는 제비에게 곧 두더지와 결혼하여 햇볕이 없는 땅속으로 들어가 살게 됐다고 말하였어요. 곧 겨울이야. 우리는 더 따뜻한 나라로 갈 준비를 마쳤어. 우리랑 가자. 은혜 갖고 싶어.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엄지공주는 제비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엄지공주와 제비는 숲과 바다 그리고 눈으로 뒤덮인 산을 날아갔어요. 그 후 두 친구는 더 따뜻한 나라에 도착했어요. 아주 멋진 곳이었죠. 태양은 더욱 빛나고 하늘마저 빛이 났어요. 이곳이 내 집이야. 마음껏 꽃을 가져도 좋아. 정말 아름다워. 제비는 엄지공주를 아름다운 꽃잎에 내려주었어요. 그 아름다운 꽃잎 사이에서 그녀는 무척 행복했지요. 꽃잎에 앉아 넋을 잃고 들여다보았어요. 꽃잎에는 유리만큼 빛나는 작은 남자가 앉아 있었죠. 그는 이 꽃의 요정이었어요.
모든 꽃들은 그만의 요정을 갖고 있었지요. 그는 손가락만큼 키가 작았지만 어깨에 빛나는 날개와 머리에는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었지요. 그는 자신처럼 작으면서 또 그렇게 아름다운 소녀를 만난 것이 처음이었어요. 네 이름은 뭐니, 소녀야? 내 이름은 엄지공주야. 그 요정은 그의 왕관을 벗어 엄지공주의 머리에 씌워주었어요. 나와 결혼해준다면 너는 모든 꽃들의 왕비가 될 거야. 아주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헤쳐온 엄지공주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너무 멋진 요정의 프로포즈를 받고 정말 행복했어요. 요정은 엄지공주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엄지공주의 어깨에 두 날개가 생겼어요. 엄지공주는 이제 요정들의 여왕이 되었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